안녕하세요. 음악의 숨결을 따라 시간을 걷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작고 하얗고 어딘가 모르게 슬픈 꽃 한 송이를 만나보려 합니다. 화려한 장미처럼 눈부시지 않고 벚꽃처럼 흐드러지지도 않지만 한국인의 DNA 깊숙한 곳에 배고픔과 그리움이라는 두 단어로 각인된 꽃, 바로 찔레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노래를 아시나요? 가수 백나나 씨가 부른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이라는 트로트 명곡을 떠올리셨다면 잠시 그 흥겨운 가락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보다 더 깊은 심연,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에 담긴 가장 처절한 슬픔, 바로 동요 찔레꽃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이 노랫말을 가만히 읊조려 보면 입안에 쌉싸름한 풀냄새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엄마를 기다리는 노래로 알고 있는 이 동요가 사실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름을 3번이나 바꿔야 했던 생존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노래는 단순한 동요가 아닙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금지되고 지워지고 다시 쓰이며 우리 곁을 지켜온 한국 근현대사의 음악적 화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요 찔레꽃의 잎사귀 뒤에 숨겨진 그 아프도록 아름다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시계를 192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암울했던 시절, 조선의 아이들은 무엇을 부르며 자랐을까요? 당시 대구 개성학교에는 한국의 슈베르트라 불리던 천재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요이를 만든 박태준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단짝 친구이자 당대 최고의 천재 시인 윤복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청년은 조선의 아이들에게 우리말 노래를 선물하겠다는 일념으로 의기투합합니다. 그때 탄생한 곡이 바로 이 노래의 원형인 기러기였습니다. 울 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 길을 잃은 기러기 날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찔레꽃의 멜로디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가사는 달랐죠. 가을밤, 길 잃은 기러기의 처량함을 노래한 이 곡은 발표되자마자 나라 잃은 서름을 달래주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해방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작사가인 윤복진 시인이 6.25 전쟁 중 월북을 택한 것입니다. 분단된 조국에서 월북 작가의 이름은 지워져야 할 낙인이었습니다. 그가 쓴 수많은 명곡들이 금지곡이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멜로디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박태준 선생이 남긴 이 구슬픈 선을만은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섰습니다. 바로 아동문학가 이태선 선생입니다. 그는 주인을 잃고 떠도는 이 멜로디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덧입혀진 두 번째 이름이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가을밤이었습니다.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초가집 뒷산길 어두워질 때, 여기까지 들으시니 그 노래 하고 무릎을 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멜로디는 그대로인데 가사만 바뀐 것이죠. 윤복진의 기러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태선의 가을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찔레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학술적 고증을 넘어 민중의 삶 그 자체로 파고듭니다. 1970년대 포크 가수 이현실 씨는 구전되어 오던 혹은 이태선 시인의 정서를 이어받은 노랫말을 이 멜로디에 얹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이름 찔레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대중들이 이 노래를 들으며 작사가는 누구인가, 작곡가는 누구인가 이런 걸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러기였던 가을밤이었던 그 멜로디가 품고 있는 근원적인 슬픔이 찔레꽃이라는 가사를 만났을 때 비로소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사를 현미경을 들다보듯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동요가 왜 그토록 우리 가슴을 파고드는지 그 비밀은 바로 미각의 슬픔에 있습니다.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배고픈 날 가만히 따먹었다오. 봄, 춘궁기, 보릿고개라고도 불리던 그 시절, 묵은 쌀은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5월이면 아이들은 산으로 들러 나갔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요. 그때 산기슭에 피어난 하얀 찔레꽃의 연한 수는 아이들에게 유일한 간식이었습니다. 껍질을 벗겨 씹으면 느껴지는 그 비릿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 그 맛은 단순한 허기를 채우는 맛이 아니라 기다림의 맛이었습니다.
노랫말 속 아이는 찔레순을 따먹으며 누구를 기다리나요? 바로 엄마입니다. 밤 깊어 까만데 엄마 혼자서 하얀 발목 바쁘게 내게 오시네. 저는 이 대목에서 하얀 발목이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문학적으로 볼 때 이 하얀 발목은 중의적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에 띄는 엄마의 발일 수도 있지만 찔레꽃이 하얀 꽃잎이 인화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는 밭일을 하느라 늦고 아이는 배가 고파 찔레꽃을 먹습니다. 아이의 뱃속으로 들어간 하얀 찔레꽃과 어둠을 헤치고 돌아오는 엄마의 하얀 발목. 이 두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찔레꽃은 곧 엄마가 되고 엄마는 곧 찔레꽃이 됩니다. 이 노래가 단순한 동요를 넘어 위대한 예술이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배고픔이라는 육체적 고통과 엄마를 기다리는 정서적 결핍을 찔레꽃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로 완벽하게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작곡가 박태준 선생의 멜로디도 기가 막힙니다. 서양의 칠음계를 사용하면서도 한국 전통 민요의 오음계적 정서를 교묘하게 배합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정직한 리듬이지만 부르는 사람이 호흡을 길게 늘리면 마치 한숨처럼 들리고 짧게 끊으면 흐느낌처럼 들립니다. 그야말로 한국인의 한을 담아내기에 최적화된 그릇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상한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없으신가요? 찔레꽃은 묘하게도 듣는 사람을 어린 아이로 되돌려놓는 힘이 있습니다.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이 노래만 들으면 왠지 모르게 엄마에게 미안해지고 그때 그 시절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1920년대 식민지 조국의 슬픔으로 시작해서 6.25 전쟁의 이별을 겪고 1970년대 산업화 시대의 가난까지 이 노래는 가사를 바꿔가며 한국인의 가장 아픈 순간마다 곁에 있었습니다. 기러기였을 때는 나라 잃은 유랑민의 노래였고 가을밤이었을 때는 전쟁 고아의 노래였으며 찔레꽃이었을 때는 공장으로 일하러 간 엄마를 기다리는 남겨진 아이들의 노래였습니다. 제목은 3번이나 바뀌었지만 그 본질은 단 하나였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혹은 늦게 오는 대상을 향한 하염없는 기다림.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피어있는 찔레꽃은 어떤 모습인가요? 풍요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 이상 배고파서 꽃을 따먹는 일은 없습니다. 물리적인 보릿고개는 사라졌죠. 하지만 마음의 허기는 어떤가요?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며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는 어른 아이들은 아닐까요? 이 노래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밤마다 보는 꿈은 하얀 엄마 꿈, 산등성이 너머로 흔들리는 꿈. 엄마는 결국 오셨을까요? 노래는 답을 주지 않고 꿈으로 끝을 맺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흔들리는 것이 엄마인지 아니면 바람에 흩날리는 찔레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모호한 여운이 바로 이 곡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럽지만 그 기다림 속에 피어난 꿈만큼은 하얗고 순결하다는 것. 오늘 밤 퇴근길에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노래를 한번 나지막히 흥얼거려 보셨으면 합니다. 100년 전에 박태준이 작곡하고 잊혀진 시인 윤복진이 뼈대를 세우고 이태선과 이현실이 살을 붙인 그 이름 많은 노래. 화려하지 않아서 더 눈물겨운 꽃. 동요 찔레꽃이었습니다.